패드를 실행하면 제일 처음엔 이렇게 떠요. 물론 이제 빈 창이 뜨기도 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화면 좌측 상단 여기 아이콘들 보이시나요? A자라고 써 있고 그 오른편에 아이콘이 4개가 있죠. 첫 번째 아이콘이 New 아이콘입니다. 새로운 도면을 실행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인데 A자를 누르셔도 이렇게 A자를 이렇게 누르면 맨 첫 번째 아이콘 New 보이시죠? 두 개가 똑같습니다. 얘를 누르셔도 좋고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New의 단축키 아시나요? 윈도우 쓰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New의 단축키 컨트롤하고 N 누르시면 New의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N 쓰셔도 돼요. 컨트롤 O는 뭐의 단축키일까요? 저장된 파일 오픈할 때 쓰는 오픈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S는요, 저장할 때 쓰는 세이브의 단축키입니다.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단축키들이죠. 오토캐드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들, 뭐 워드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똑같이 공용으로 쓰는 단축키들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셀렉트 템플릿이라고 뜰 거예요. 자, 다 떴나요? 네. 이 중에서 우리가 써야 될 파일이 2개입니다. 다른 파일 굉장히 많죠? 템플릿은 예제란 뜻입니다. 예제란 뜻이에요. 예제인데 그 중에 2개만 씁니다. 나머지는 다 안 써요. 첫 번째가 여기 있는 acad.dwt. 여러분들은 그냥 보기만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선택해 놨죠? acad.dwt. 그 다음 두 번째는 acad iso.dwt. 둘 중에 한 개만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자, 우리가 써야 될 파일은 acad.dwt 하나, acad iso.dwt 하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이 2개 중에 하나만 쓰시면 돼요. 어떤 걸 써야 되냐면, 그러니까 파일을 가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2개의 파일의 기준이 각각 달라요. 기준이 뭐냐면 단위입니다. 단위. 설계의 기준 단위예요. 길이에 대한 기준 단위. 얘는 인치입니다. 얘는 밀리미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acad.dwt는 인치 도면입니다. acad iso.dwt는 밀리미터 도면입니다. KS는 우리나라는 밀리미터를 설계의 근간으로 합니다. 설계의 기본이 밀리미터예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는요, 설계 기본 단위가 인치입니다. 우리나라는 밀리미터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어떤 걸 쓰면 돼요? acad iso가 붙은 파일을 쓰시면 됩니다.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한 대로 KS 코리안 스탠다드의 약자입니다. 한국 공업 기구, 한국 표준 공업 기구. 네. 자, GIS. 이건 일본 공업 규격을 말합니다. DIN 독일 공업 규격이요. ANSI 이건 미국 공업 규격을 말합니다. 이렇게 각 나라별 공업 규격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acad 뒤에 뭐가 붙어 있나요? ISO가 붙어 있죠.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거니제이션. 국제 공업 표준 기구요. 이해되셨나요? 이 ISO가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ISO가 붙어 있죠? ISO요. 혹시 여러분들 신문에 그 광고지 종종 보시나요? ISO 9001 획득 이런 거.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무슨 의미예요?
국제공업표준기구의 9001번이라는 것에 대하여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저 9001번이 생산설비입니다. 생산설비를 국제공업기구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생산설비가 국제공업기구에 합당한 거니 결과물도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생산한 제품이 좋은 거다라고 간접적으로 돌려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저 IS 붙은 거 써야 돼요. IS 안 붙은 거 쓰면 인지도면입니다. 네. 그 참고로 그냥 참고로 ISO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국제공업표준기구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1890년도에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비행기가 개발돼요. 그리고 이제 1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비행기의 활용도가 되게 높았거든요. 그래서 미래에는 비행기가 많이 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비행기를 만들려고 보니까 나라별로 규격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비행기를 만들 때만큼은 그러니까 동일한 규격을 씁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ISO예요. 자, 여러분도 혹시 나사 들어보셨죠? 나사요. 미항공우주국. 여기서 우주선 발사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우주선을 발사하죠, 그죠? 발사하는데 이제 쭉 올라가다가 펑 하고 터졌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왜 터졌는지를 파악을 해야죠. 미국도 저 나사도 우주선을 보내는데 올라가다가 펑 하고 터졌어요. 그래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엔지니어들 절반은 인치를 쓰고 엔지니어들 절반은 밀리미터를 썼답니다. 단위가 안 맞아서 그 비싼 우주선이 터졌더랍니다. 그래서 나사 수뇌부가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밀리미터 써야지. 아니 무슨 소리야, 인치 파운드 써야지. 그러다가 결정난 사항이 뭐냐면 ISO를 규격으로 씁시다. 왜요? 왜? 우주선도 비행기거든요. 그래서 ISO를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사는.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막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CAD ISO를 ACAD.DWT를 쓰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죠.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이건 무슨 도면이요? 인치 도면이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외국으로 나갈 때 쓰는 도면. 우리나라에서 쓸 때는 ISO가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3D 붙은 거 의미 없습니다. 오로지 ACAD ISO.DWT를 선택하시고 여기 오픈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CAD 도면이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오토캐드 가장 최신 버전은 오토캐드 2025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매년 3월 달에 새로운 버전이 나와요. 매년 3월 달에 지금 올해 년도 24년도죠. 그러니까 내년도는 2026 버전이 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플러스 1 해서 나옵니다. 매년 새로운 버전 나와요. 근데 학원에서 쓰는 건 오토캐드 2022 버전이죠. 버전이 약간 차이 나네요. 문제 있을까요?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설계에 필요한 명령어는 이미 30년 전에 완성됐어요. 이미 30년 전에 완성돼서 그 명령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전하고는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버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좀 그렇겠죠. 근데 지금 한 3년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이 정도는 가볍게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눈여겨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토캐드 2016 버전이 설치되어 있다는 건 제 컴퓨터에. 작년까지 16으로 했습니다. 근데 캐드 버전이, 그러니까 명령어가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명령어는 다 똑같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영어 버전입니다. KUR 한국 버전이 있고 ENG 영어 버전이 있고, 오토데스크는 다국적 기업이죠.
그래서 여러 나라 국가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다 되어 있어요. 한국어 버전 CAD가 있고 영어 버전 CAD가 있습니다. 그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언어팩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어팩을 찾으시면 나와요. 한국어 팩이 있습니다. 그거 설치하면 한국어 버전하고 영어 버전 두 개를 쓰실 수 있어요. 제가 학원에서는 영어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래요. 현장에서 한국어 버전 쓰는 회사도 있고 영어 버전 쓰는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같이 올드 유저들은 영어 버전을 써요. 근데 뉴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YB들은 한국어 버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에 이제 제 후임자들 들어올 때 보니까 어떤 친구는 영어 버전으로 CAD를 배워서 온 친구가 있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쓰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한국어 버전으로 배워서 온 친구들은 영어 버전을 못 쓰더라고요.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국어 버전이라 영어 버전 못 씁니다. 한국어 버전 설치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확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요. 아무래도 영어다 보니까 조금 힘듭니다.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영어 버전이든 한국어 버전이든 다 써야 되거든요. 가서 부지런히 일해야죠. 그러니까 한국어든 영어든 쓰실 수 있려면 양쪽 다 쓰려면 영어 버전 쓰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영어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명령어가 다 영어예요. 한국어 버전이라고 해서 명령어가 한국어로 들어가느냐? 안 그래요. 명령어 역시 영어입니다. 그냥 단지 거기에 나오는 옵션 항목들이 다 한국어로 번역이 돼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게 오토캐드 기본 화면입니다. 지금 제가 움직이는 요게 뭐냐면 커맨드 라인이라고 합니다. 명령 창이요. 커맨드 라인, 명령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명령줄의 위치는 화면 하단입니다. 이렇게요. 여기 보시면 점점점 있는 데 있죠. 여길 드래그하면 됩니다. 드래그해서 화면 하단에 놓으면 이렇게 바뀝니다. 화면 하단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때 딱 놓으면 바닥에 이렇게 딱 붙습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경계에다 마우스를 이렇게 경계에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드래그 하시면 돼요. 3줄에서 4줄로만 놓으시면 됩니다. 3줄에서 4줄. 이게 가장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전체 화면이 이렇게 됩니다. 명령줄은 화면 하단이 제일 편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띄워 놓을 겁니다. 여기다 놓을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하지 마시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라고 저기다 띄워 놓는 겁니다. 커맨드 라인을 보세요 라는 의미로 놓은 거고, 여러분들은 화면 하단에 배치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저 따라 하시면 낭패입니다. 저기가 굉장히 불편한 자리예요. 작업할 때 아주 많이 불편한 자리입니다. 욕 나오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욕하는 자리가 바로 저 자리예요. 저도 일하라 그러면 저기다 안 놓습니다. 단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보라고 저기다 놓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또 하나. 자, 커맨드 라인에 여기 보시면 X 표시 있죠? X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영어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Do you want to? 정말로 원하시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Close the command line window. 명령줄 창을 닫기를 정말로 원하시나요? 네, yes. 그러면 이와 같이 명령줄
창이 사라집니다. 자, 한번 예스 한번 해보시죠. 명령줄 창을 감추어 봅니다. 한번 해보시죠. 오른쪽에 있는 숫자판, 숫자 9 말고 위에 이렇게 숫자 9 있죠.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 누르고 눌렀다 떼는 게 아니고 누르고 숫자 9를 한번 눌렀다 뗍니다. F9 밑에. 네.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러면 다시 커맨드 창이 나타납니다. 이해되셨나요? 저 커맨드 창의 단축키가 컨트롤 숫자 9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숫자 9를 누르면 이렇게 떠요. 감추겠습니까? 다시 컨트롤 숫자 9 누르면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위로 올라가면 화면 상단에 보면 여기 홈, 인서트, 어노테이트, 파라메틱, 뷰, 매니저 이렇게 나오죠. 요걸 뭐라고 하냐면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리본. 자, 이렇게요. RIBBON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리본 메뉴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리본 클로즈. 요거 리본 메뉴 닫기입니다. 리본은 리본 메뉴 열기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명령어가 두 개예요. 리본 클로즈, 리본 메뉴 닫기, 리본 메뉴 열기. 자, 이걸 어디다 쓰느냐? 여기 커맨드 있죠. 여기 커맨드에다가 리본 클로즈, RIBBON 클로즈, CLOSE 그리고 엔터. 그러면 리본 메뉴 닫힌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리본 그리고 엔터. 자, 리본 메뉴 나온 거 보이시나요? 자, 열고 닫고 한번 해보시죠. 제가 메뉴를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 리본 클로즈라는 명령어를 보면 리본에 클로즈 두 단어죠. 근데 한 칸 띄우기가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죠. 네, 명령어에서는 한 칸 띄우기는 엔터와 똑같습니다. 스페이스바라고 하죠. 스페이스바는 명령어에서 스페이스바는 엔터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언제 스페이스바를 쓸까요? 글자 쓸 때요. 글자를 쓸 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한 칸 띄우기가 됩니다. 명령어에서는 엔터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한번 써보죠. 리본 클로즈 그리고 스페이스바 엔터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 보이시나요? 리본 그리고 스페이스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스페이스바는 엔터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엔터 역할을 하는 거하고 엔터를 눌러서 명령어 입력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빠를까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엔터를 하는 것이 입력하는 것이 훨씬 더 속도가 빠릅니다. 왜요? 원래 키보드가 엄지손가락이 스페이스바예요. 원래.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명령어 쓰고 이렇게 누르면 바로 입력이 들어가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면적이 누가 더 넓어요? 스페이스바가 넓어요. 그래서 엔터를 찾아서 팔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쭉 명령어 쓰고 손가락 움직여서 스페이스바 누르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이해되셨죠? 또 하나, 여러분들 F키 있죠? F키 한번 만져보시죠. 그 다음에 J키. 요철 있죠? 요철이 있죠? F는 왼손 검지자리, J는 오른손 검지자리입니다. 이 키보드 그 타이핑 연습할 때 이 요철을 보고 찾는 거예요. 검지 역할이 검지자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J가 왼손 검지, F가 왼손 약지. 그래서 키보드를 왼손으로 커버하시면 됩니다. 오른손은 마우스를 꽉 쥐고서 놓지 마세요. 이해되셨나요?
왼손으로는 키보드를 컨트롤하고 오른손으로는 마우스를 컨트롤하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명령어가 이게 쭉 있는데 단축키가 존재해요. 단축 명령어가 존재합니다. 단축 명령어 쓰면 돼요. 그러면 왼손만으로 충분히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한 150타 나올 만큼 연습을 하시면 캐드 쓰시는데 큰 문제 없으실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그럼 저하고 수업 끝날 때쯤 되면 한 100타에서 120타 정도 나올 겁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딱 떼서 이렇게 양손 쓰면 안 돼요. 오른손은 무조건 마우스 꾹 쥐고 있으세요. 오른손 꼭 쥐고 있고 왼손만 키보드를 커버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간혹 제 위에 이제 팀장님들, 선임들이 와가지고 야 너 오락하냐 그러고 쫓아오세요. 오락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키보드 치는 소리가 꼭 오락하는 소리처럼 들렸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맨날 그러세요. 왜 너는 일하는데 오락하는 것처럼 들리냐 그러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프로게이머들이 그렇죠. 왼손으로 키보드 막 왔다 갔다 치고 오른손으로 마우스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오토캐드는 오토데스크라는 회사의 캐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앞에 오토라는 말이 붙었으니 오토매틱 캐드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토매틱 캐드가 아닙니다. 오토데스크라는 회사의 캐드란 뜻입니다. 요즘 말하는 AI니 뭐니 해서 자동화로 된 오토캐드는 자동화된 캐드인가 보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1부터 100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지능화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돼요. 캐드는 컴퓨터 에디드 디자인의 약자입니다. 과거의 설계는 손으로 했습니다. 이따만한 제도판에 도면 붙이고 T자에 삼각자에 컴퍼스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손으로 했어요. 이거를 컴퓨터로 바꾼 것 뿐입니다.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과거에 설계실은 얼마만 했냐면 1인당 자기 책상 하나, 그 다음 이마 하나, 도면 하나, 제도판 하나, 적어도 혼자서 이만큼을 차지해야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캐드라고 해서 뭐 별다른 건 아니고 그냥 컴퓨터로 설계합니다 라고 간단하게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과거에 연필, 그러니까 제도판이죠. 샤프, T자, 삼각자, 컴퍼스를 컴퓨터로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썼던 제도 용품들도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T자, 선 긋습니다. 삼각자, 사선입니다. 그 다음 컴퍼스, 원글입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우개나 지우개판도 있었고 몇 가지 도구들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썼던 것들은 T자, 삼각자, 컴퍼스, 이게 전부 답니다. 그것만 알면 도면 그리는데 문제되지 않아요. 처음 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명령은 라인입니다. 선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단축키는 L입니다. 제가 라인이라고 썼죠. 저 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실제 커맨드입니다. 지금 대문자 L 써있죠. 대문자 L이 단축키입니다. 단축 명령어예요. L만 누르고 엔터 치셔도 돼요. 제가 선 그리기 하고 L이라고 단축키를 별도로 써드렸죠. 저렇게 라인 쓰고 엔터 치셔도 되고 L만 쓰고 엔터 치셔도 됩니다. 자, 봅니다. 자, 커맨드에다가 라인 그리고 엔터, 그러면 스페이시파이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뜹니다. 다시 봅니다. L 그리고 엔터.
그럼 어떤가요? 라인 실행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ESC 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명령어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라인을 쓸 건데 요 위에 리본에 보시면 여기 홈탭에 보면 여기 라인 보이시나요? 얘 누르셔도 돼요. 나는 키보드가 느려. 아무리 해도 키보드가 빨라질 것 같진 않아. 이거 리본 메뉴 쓰시면 돼요. 여기 있는 아이콘 메뉴 쓰시면 됩니다. 얘 누르면 이렇게 라인 실행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인 명령어 실행할 겁니다. 라인.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스페이시파이가 입력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마우스로 화면을 클릭하면 됩니다. 화면을 클릭. 그랬더니 자, 입력이 됐어요. 두 번째 넥스트 포인트, 다음 점을 입력해 주세요. 오와 또는 언두, 취소. 여기 지금 입력한 이 값을 취소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 점 넣어주세요. 아니면 이 점 취소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일단 넘어가죠. 다음 점, 그랬더니 넥스트 포인트와 언두. 자, 한 번 더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넥스트 포인트와 클로즈 언두 이렇게 뜹니다. 클로즈, 도형 닫기요. 하나, 둘, 셋. 삼각형이죠? 삼각형의 모양이 나왔을 때 비로소 클로즈가 뜹니다. 일단 클로즈도 넘어가고 제가 이렇게 막 클릭해 봤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클릭해 봤어요. 다 하다가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명령어가 종료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인,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세 번째 점 클릭. 계속 클릭합니다. 필요한 만큼 클릭하고 그 다음에 다 끝났으면 엔터. 그러면 손쉽게 그려집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써야 될 명령어가 줌입니다. 줌펜. 화면 축소 확대. 이거 줌이라고 합니다. 단축킨 Z고, 펜, 화면 이동이라고 합니다. P입니다. 명령 안 써요. 마우스 쓸 겁니다. 마우스 쓸 거예요. 자, 이렇게요. 휠을 돌려보세요. 앞뒤로. 어떻게 되나요? 화면이 축소 확대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제가 앞으로 돌립니다. 화면이 점점 커지죠. 이건 줌, 인 안으로 들어가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화면을 다시 내립니다. 이게 우리 스크롤 내리듯이 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화면이 작아지고 있죠. 이건 줌 아웃. 다시 볼까요? 줌인, 줌아웃. 이해되시나요? 줌인 확대, 줌아웃 축소. 화면이 점점 커집니다. 이건 줌인, 줌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점점 작아져요. 줌아웃. 화면 마우스 휠을 돌리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인터넷 브라우저 볼 때 어떻게 쓰시나요? 휠 돌리잖아요. 휠 내리잖아요. 계속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캐드에서 계속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무한정 작아져요. 무한정 줌아웃 됩니다. 무한정 줌아웃 돼요. 캐드는 지구에서 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화성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리밋이 안 됩니다. 계속 스크롤 줌아웃 하면, 그러니까 스크롤 내리면 지구에서 달까지도 표현이 돼요. 그 정도 거리까지 쭉 빠져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는 게 요만하게 그리는 거예요. 10mm, 20mm 이렇게 그립니다. 이해되시나요? 안 보여요. 지구에서 10mm를 찾으려면 찾아지나요? 안 찾아지죠? 그러니까 다들 뭐라 그래요? 선생님, 선이 안 그려져요. 보면은 다 줌아웃 시켜놓고 있습니다. 휠을 돌리시면 안 돼요. 내가 줌아웃을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줌아웃은 요만큼만 하는 겁니다. 요만큼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걸 계속 이렇게 돌리면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사라져요. 안 나옵니다.
이제 나오는 거 보이시죠? 한참 돌려 나와요. 근데 어느 정도 바깥으로 다 빠져버리면 이거 안 나와요. 못 찾습니다. 못 찾아요. 이걸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휠 내리는, 그러니까 그 브라우저 내리는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그거 돌리시면 안 돼요. 근데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그게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어가지고 그걸 못 고치세요. 캐드 할 때는 절대로 그걸 하시면 안 돼요. 줌아웃은 딱 요만큼만 하시는 거예요. 요만큼만. 이해되셨나요? 딱 요만큼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휠에서 손 딱 떼셔야 돼요. 필요한 만큼만 휠을 돌리고 그 다음에 뗍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 휠을 드래그 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가 뭐죠?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죠. 휠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요. 휠을 누르고 움직이면 화면이 이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얘가 펜입니다. 펜이에요. 우리가 작업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화면 꽉 찼잖아요. 옆으로 밀어야 돼요. 드래그. 드래그.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필요한 만큼 줌인, 줌아웃, 그 다음 휠 드래그.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줌 익스텐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화면 맞춤이라고 합니다. 요 화면 맞춤이라고 하는데 이거 마우스 휠 더블 클릭입니다. 자, 더블 클릭이 뭔가요? 연달아 2번 누르는 거죠. 휠을 연달아 2번 눌러 보세요. 이렇게 휠을 2번 연달아 누르면 이렇게 화면에 딱 맞춰지는 거 보이시나요? 내가 실수로 이렇게 많이 줌아웃 했어요. 이렇게 많이 줌아웃 했습니다. 이때 휠 2번 더블 클릭. 그러면 딱 맞춰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휠 2번 더블 클릭. 그러면 화면 맞춤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내용을 지워볼 겁니다. 선택하는 방법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클릭해 보면 마우스로 내가 지우고 싶은 걸 이렇게 클릭하면 파란색 점이 뜨죠. 저걸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립.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손잡이라고 합니다. 손잡이. 그립, 손잡이요. 저렇게 그립이 나온 상태에서 키보드에 딜리트 키 있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지우고 싶은 거를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립 상태가 됐죠? 손잡이입니다. 이 상태에서 키보드 델. 그러면 지워집니다. 자, 한번 지워보시죠. 한 개씩 지워보시죠. 이번엔 한 개씩이 아니고 여러 개를 선택하고 싶어요.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방법이 2개입니다. 하나는 포함 선택, 하나는 걸침 선택. 크로스 셀렉션이라고 합니다. 걸침 선택, 다시. 걸침, 얘는 윈도우 셀렉트. 포함 선택은 윈도우 셀렉트, 걸침 선택은 크로스 셀렉트. 이렇게. 포함 선택, 윈도우 셀렉트, 걸침 선택, 크로스 셀렉트.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마우스로 빈 공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드래그 아닙니다. 클릭하고 마우스로 이동하는 겁니다. 드래그해서 이동하는 게 아니고 클릭 후 이동. 이렇게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마우스 빈 공간 클릭 후 오른쪽 이동이 윈도우 셀렉트, 왼쪽 이동이 크로스 셀렉트. 빈 공간 클릭 후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포함 선택. 이 사각형 안에
다 들어가야만 선택합니다. 포함 선택. 이 사각형 안에 다 포함되어져야만 선택합니다. 이걸 포함 선택. 걸침 선택은 빈 공간 클릭한 다음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 영역에 걸쳐진 것, 교차한 것, 그 다음에 포함되어진 것을 선택합니다. 이걸 걸침 선택이라고 합니다. ESC 키 누르면 선택 해제돼요. 쭉 선택하고 키보드 델. 그러면 한 번에 여러 개를 선택해서 지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러분들 키보드 컨트롤 키하고 A 키 눌러보시죠. 컨트롤 누르고 A. 그럼 전체 선택입니다. Select All. 컨트롤 A. 전체 선택입니다. 다시 라인 쓸 겁니다. 라인 시작점, 그 다음 점, 그 다음 점, 그 다음 점 쭉 갑니다. 여기 클로즈라는 메뉴가 있죠. 여기다가 C 쓰고 엔터 치면 돼요. C 엔터. 그럼 도형 닫힌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봅니다. 라인 쭉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클로즈 있죠. 이걸 누르셔도 돼요. 여기 파란색의 대문자 있죠. 이 파란색 대문자가 단축 명령어입니다. 여기다 쓰셔도 좋고 클로즈를 누르셔도 좋습니다. 도형 닫힘으로 명령어 끝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인 쭉 클릭해 봤습니다. 자, 하다가 선이 내가 원한 대로 안 그려졌어요. 언두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입력된 거 취소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언두.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그릴 수 있군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언두. 입력된 거 취소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언두의 단축키 혹시 아시나요? 컨트롤 Z입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Z 눌러보세요. 그러면 입력된 거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릴 수 있죠,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컨트롤 Z를 누르실 때는 여기서 명령어 끝냈잖아요, 지금. 여기서 컨트롤 Z 누르시면 큰일 납니다. 컨트롤 Z 어떻게 되나요? 입력된 게 다 완전히 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컨트롤 Z입니다. 컨트롤 Y를 누르면 복원은 해줘요. 여기까지. 자, 한번 해보시죠. 컨트롤 Z가 언두입니다. 그러니까 입력 취소죠. 입력 취소 이고 컨트롤 Y가 리드입니다. 이건 다시 실행이요. 근데 리드는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한 3번에서 4번까지 밖에 안 됩니다. 3에서 4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컨트롤 Z를 명령어 안에서 넣게 되면 이렇게 라인 명령어 안에서 넣게 되면 입력된 좌표를, 그러니까 입력된 위치를 취소하는 거고, 명령어로서 컨트롤 Z를 누르면 이렇게 실행된 명령어를 취소해 버립니다. 어디서 컨트롤 Z를 누르냐가 이게 달라요.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인 제가 쭉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다가 제가 여기서 실수로 엔터를 눌렀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다시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어서 그려야 되는 거죠. 자, 라인 이렇게 명령어 실행하고 여기서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그냥 엔터. 입력을 안 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다시 시작이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봅니다. 퍼스트 포인트 물어보죠. 시작점 물어보죠. 이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엔터. 그냥 엔터. 그러면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여기 클로즈를 누르면 이렇게 가야 될까요? 이렇게 가야 될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요. 1번. 제가 계속 설명했듯이 뭐라고요?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어서요? 아니요. 다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시작된 거예요. 이어서 시작된 게 아니고. 자요. 클로즈. 이해되셨나요? 끝난 건 끝난 겁니다. 이어서 시작이 안 돼요. 그냥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라인 자, 이렇게요. 글씨를 한번 써보시죠. 가나, 다라, 마바, 사까지요. 7글자입니다. 자, 한번 써보시죠. 보죠. dy, 나, 믹, 인풋. 요거 dyn이라고 합니다. 단축 dyn이라고 하고, 명령은 F12키입니다. F12키예요. 지금 보니까 다이나믹 인풋이 켜져 있는 분도 있고 꺼져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얘는 동적 입력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저는 다이나믹 인풋이 꺼져 있습니다. 커서 옆에 아무것도 안 딸려와요. 그런데 F12키를 누르면 이와 같이 커서 옆에 뭔가 딸려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커서 옆에 이렇게 쭉 딸려오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게 다이나믹 인풋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라인 명령어 실행 중에 키보드 펑션 키 F12키를 누르시면 이와 같이 커서 옆에 뭔가 이렇게 달려 있을 겁니다. 얘가 다이나믹 인풋이에요. 동적 입력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봅니다. 지금 커서 옆에 뭔가 이렇게 잔뜩 딸려 있죠, 그죠? 다시 한번 F12키를 누르면 다이나믹 인풋이 꺼집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켜지고요. 다시 한 번 누르면 꺼집니다. F12키가 토글 키입니다. 온오프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다이나믹 인풋이 나오지 않도록 전부 다 다이나믹 인풋을 오프 시켜 놓습니다. 라인 명령을 보면 여기 넥스트 포인트라는 말 보이시죠? 포인트가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되면 점으로 번역합니다. 다음 점. 근데 이 포인트는 점으로 번역되지만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위치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위치요. 네, 그 다음 위치요. 퍼스트 포인트, 시작 위치요. 위치라는 말로 번역을 해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좌표요. 다음 좌표를 입력해 주세요. 넥스트 포인트, 다음 좌표요. 위치를 좌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아날로그잖아요. 사람은 굉장히 정교합니다. 보면 위치가 머릿속에 들어와요. 아, 저기 여기서부터 대략 얼마 방향에 뭐가 있어요 라고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컴퓨터는요, 위치가 표시가 안 돼요. 입력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가상의 위치, 가상의 좌표, 그러니까 컴퓨터는 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를 표시를 해줘야 돼요. 어디에 뭐가 있습니다 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좌표라고 불러요. 좌표요, 좌표.
화면상에 위치를 표시하는 겁니다. 화면상에 어디야, 여기야, 여기 라고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좌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 좌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 극좌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위치를 표시해 줍니다. 다음 점은 여기 있습니다. 다음 점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위치를 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혹은 중학교 다닐 때 뭘 공부했었냐면 모는 종이에다가 요런 걸 그려봤었습니다. 요런 거 그려봤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으로 직선을 그리고 이 두 개의 선이 교차되는 요 포인트를 원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로 방향을 X방향, 세로 방향을 Y방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각각 눈금을 매깁니다. 눈금을 이렇게 매기고 눈금과 눈금을 읽어서 위치를 읽어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지금 제가 하는 대로 외워버리시면 돼요. 가로 방향을 뭐라고요? X, 세로 방향을 Y. 그 다음에 각각의 눈금을 똑같이 매긴 다음 뭐부터 읽으냐면 X부터 읽습니다. 그 다음에 Y를 읽습니다. 그럼 요 점은 X가 3, Y가 2인 점. 이해되셨나요? X와 Y는 쉼표로 구별합니다. X, 쉼표, Y 이렇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요 점은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X가 2이고 Y가 5인 점 2,5 이해되시나요? 자, 이 점은 어떻게 될까요? 자, 0보다 작죠?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3,2. 자, 이 점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 이 점은요? 4, 마이너스 4. 이해되시나요? 자, 화면을 잠깐 볼까요? 그러면 여기 좌표 보이시나요? XY가 있네요. 좌측 하단에 이렇게 XY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도 좌측 하단에 이렇게 XY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요. 보이시나요? 커서 움직일 때마다 여기 좌표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요 아랫부분에 여기 이렇게 X가 플러스 Y가 플러스인 지점에 좌표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여기 커서 저 위치에 X, Y, Z 여러분들도 다 있을 겁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보세요. 그럼 여기가 움직일 겁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숫자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근데 왼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X가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 밑으로 내려볼까요? 왼쪽 아래로 내려봅시다. X, Y 둘 다 마이너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X는 플러스인데 Y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방금 우리가 좌표 읽은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X, Y, Z, 그러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인 이렇게 좌표 공간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위치를 몰라요. 위치는 모릅니다. 단지 이것만 알아요. 바로 저기 있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있다라는 것만 압니다. 어딨냐 그러면 몰라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대신에 시키면 누가 찾아줘요? 캐드가 찾아줍니다. 위치는 캐드가 찾습니다. 우리가 찾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캐드 보고 야 좀 찾아봐. X가 100이고 Y가 100인 점 찾아봐. 그럼 캐드가 알아서 딱 찾아줍니다. 우리 시키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일은 누가 해요? 캐드가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요 점은 x가 1이고 y가 1이고, 여기 있는 점은 x가 마이너스 2고 y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요 x가 2고 y가 마이너스 3인 점. 요게 절대좌표입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딘가 있어요. 어딘가 있습니다. 나는 몰라요. 근데 캐드는 알아요. 시키는 겁니다. 제가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0이에요. 변의 길이가 100mm입니다. 자, 이렇게요. 자,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서 하세요. 자, 이렇게요. 자, 여기다가 제가 라인이라고 쓸 겁니다. 라인. 자, 여러분들 라인 실행해 보시죠. 여기다가 제가 x0, y0 썼습니다. 그럼 원점 저기에 위치가 들어가겠죠. 자, 엔터. 찾아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넣어 보시죠. 그 다음에 얘가 넥스트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자, 요렇게 갈 겁니다. 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자, 요 방향이 위치가 얼마일까요? x는 100인데 y는요 0이겠죠. x가 100인데 쉼표 y가 0입니다. 그리고 엔터. 그럼 위치 찾아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입력해 보시죠. 이번엔 조점입니다. x가 100이고 y가 100인 점이네요. x가 100이고 y가 100인 점. 그리고 엔터. 자,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100,100 쓰고 엔터를 눌러 보시죠. 그 다음 점은 대략 여기입니다. x가 0이고 y가 100인 점. 0,100. 그리고 엔터. 네, 점 찾아진 거 보이시나요? 자, 0,100 엔터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은 0,0 그리고 엔터. 그럼 정사각형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마지막 엔터 한 번 더. 자, 먼저 과제물을 하기 전에 위치를 먼저 살펴봅니다. 전체 위치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35,35, 75,35, 75,45, 35,45. 자, 찾으셨나요? 가운데죠? 숫자 다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여기다가 라인, 그리고 여기다 하나씩 쓰는 겁니다. 35,35. 나는 몰라요. 근데 캐드는 알아요. 찾아줍니다. 그 다음에 75,35. 그 다음은 75,45. 그 다음은 35,45. 그 다음은요 35,35를 하지 마시고 여기 클로즈를 누르면 되겠죠. 자, 요 사각형을 하나 그려 보시죠. 자, 그 다음 사각형도 먼저 그리기 전에 보는 겁니다. 좌표가 어떻게 되어 있나. 25,25, 85,25, 85,85, 25,55. 자, 이해되시나요? 먼저 미리 보세요. 그리기 전에 먼저 봅니다. 자, 라인. 자, 25,25. 자, 그 다음 85,25. 그 다음 85,55. 그 다음 25,55. 마지막은 클로즈. 자, 그려보시죠.